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영의 부장이 진행하는 지역중심, 대안중심 라디오 세상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세상 읽기 2부 다음은 구정수첩 시간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시대 동네 정치, 마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구의원의 의정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구의원의 의사 일정과 주민 소통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구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먼저 확인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불로동 고분군 탐방로 조성 사업을 얘기를 했었죠. 문화재청에서 다시 나와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그 공론화가 좀 되었으니까 네. 당연히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거고요. 마침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이런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난 회의 때 공식적으로 이제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좀 요청을 했었고요.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네. 최종적으로 이제 문화재청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시민단체와 함께 이 협의 사항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뭐 이미 이제 박석이라고 돌을 까는 시공을 했었는데 예. 전면 철거는 좀 불가능하고 돌의 간격을 좀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표면이 좀 평탄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평탄하게 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협의 사항에 맞게끔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뭐 목재 데크 계단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시공사와 이야기가 좀 잘 되지 않아서 이건 어렵겠다라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후속 조치가 따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사업 시행 이전에 좀 주민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네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돈 들여서 일을 해놓고 또 고치느라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축제가 10월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바꾸자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동구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 평생학습 축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한 저희들 구에서 하고 이제 5번 정도 됐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해맞이 다리가 좀 개장도 했고 그다음에 금호강변 정비 사업과 연계되어서 좀 그림도 좋았고 강가를 따라 부스를 설치해 두니까 시민분들도 좀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좀 전시상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투자된 만큼 그래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르게 내실 있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구에서 직접 하는 행사 외에도 이 돈을 지원해서 하게 되는 또 다른 축제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큰 축제도 좀 중요하지만 좀 주민들이 좀 작게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동네 행사들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사가요. 의정비 인상입니다. 요즘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동구도 인상을 하셨죠? 네네. 예,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3.8% 약 127만 원이 되겠네요. 네. 인상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인상 이유라는 게 이제 저도 어제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제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고 어떤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없었는데 어제 오후에 되니까 이 보고 사항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라는 게 뭐 3년간 동결했었다. 그리고 물가도 인상된다. 네. 공무원들 급여도 인상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구의회의 활동 실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민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고요. 뭐 어쨌든 이 올랐든 동결됐든 간에 밥값 하냐 못하냐 부모는 주민들이 좀 판단하실 것 같고요. 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여론이 워낙 많으니까 그 인상 자체에 대해서 논의가 참 많이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지금도 많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튼 이 동결이 아닌 이상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받는 분들은 또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담이 있으시군요. 네. 네. 그만큼 열심히 해주시면 아마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맘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로 바쁘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구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셨습니까?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내일부터 일주일간 임시회를 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계획,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집행부에 요청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1월 25일에 본회의를 개회하고 28일부터 9일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 뭐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책자를 보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제 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다.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라고 나옵니다. 예. 9일 동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게 진행이 됩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네. 하나요? 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자료는 이제 이미 한 2주 전에 내일부터 저희가 회의가 시작된다 그랬는데 네. 그때 이미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회의 기간에 맞춰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그뿐 아니라 그간 이제 챙겨뒀던 자료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집행된 결과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정 사항이나 지적 사항을 이제 회의 결과로 남기게끔 돼 있고요. 네. 그것을 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구청장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를 받는 행정기관들은 긴장을 할 것 같은데요. 자료 제출 같은 행정부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자료를 요구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지 좀 이 자료가 자료답게 되지 않겠냐. 그냥 일반적인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만 많다고 해서 거기에서 뭔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군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셨죠? 네네. 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국정감사하고는 다르게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하게 누가 했다라는 게 남지가 않아요. 네. 국정감사는 뭐뭐뭐 의원실에서 지적사항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네.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상임위 이 지적사항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뭐 개인적으로 뭘 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걸 좀 떠올려 보면 첫 번째는 그 신문 잡지 구독 현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보수 성향의 매체가 있고 진보 성향의 매체가 있는데 네. 너무 이제 보수 성향 매체만 구청에서 받아보는 것 아니냐. 관공서라면 균형 있게 여론을 갖다 봐야 되니까 네. 두 가지 좀 이 적정 비율을 맞춰달라라고 주문을 했었고요. 그랬군요. 그 주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 사무실에도 좀 진보적인 성향의 이제 신문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은 이번 사무감사 때도 또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체육시설, 저희들 문화체육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유아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조건에 보면 구청에서 한 명 인력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한 명 인력을 대게끔 돼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2명을 다 이제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계약 조건에 맞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올해 이제 예산안 심사할 때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제 한 명만 배치를 해뒀더라고요. 네. 예, 두 가지가 좀 크게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행정사무감사도 잘하면 그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올해는 어떠세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자료를 챙겨두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아무래도 뭐 작년에는 좀 두서없이 많은 내용들을 좀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최대한 좀 몇 가지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그 초점 좀 정확하게 잡히진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전략 노출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사무의 민간 위탁,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다뤄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정책이 좀 주요한 정책인데 이러한 것들 계획이 좀 잘 서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허한 고거에 불과한 건지 또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예산 조기 집행이라든가 전반적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네. 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 시정 권고를 하면은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처리 결과를 다시 의회로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강제력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있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지점이긴 한데 어쨌든 감사 때 지적사항은 다시 또 내년에 또 감사받는 기본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기초의회를 좀 더 알고 이해하자는 취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수첩 오늘도 대구 동구의회 황순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